안녕하세요. 밀리터리 미니어처 매니아 쓰레임입니다. 북한군의 재래식 전략의 위협이 감소하기 시작한 지는 꽤 되었죠. 특히 삼면이 바다면서 중요한 전투력은 육군에 집중시키고 있는 기형적인 남북한의 전력을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분수령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K1 전차가 도입됐고요. 두 번째 AH-64 아파치 헬기의 도입이 그 중요한 분수령이죠. 이제 K1 전차를 넘어가는 K2 전차를 도입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북한과의 전차력 차이는 거의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군은 침략이 아니라 방어적인 입장에서 싸우고 우리가 유리하고 익숙한 지역에서 작게대로 싸우게 된다면 북한의 전차는 한국군의 전차를 이길 수가 없어요. 혹자는 북한군의 수적 우세 어쩌고 저쩌고 하시지만 그 수적 우세가 2차 대전에 사용된 T-34를 포함한 전력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양군의 전력 차이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T-34라는 전차는 현대 전차 로켓인 형궁이나 펜저파우스트 3가 아닌 제2차 대전의 펜저파우스트로도 격파되는 수준의 전차니까요. 그리고 결정적인 AH-64D 아파치 가디언의 도입은 남북한 지상 전력의 균형을 완전히 깨버리는 상황으로 변화했죠. 이번 영상은 AH-64E를 이야기하는 영상이 아니니까 재원은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고요. 짧게 말하면 북한이 준비한 전투 교리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킴으로써 그 하위에 있는 무기 체제 자체가 동작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생태 교란종 같은 존재로 군림하게 됐죠. 이런 막강한 H-64에 대해서 북한이나 동북국가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걸까요? 일단 현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러시아 우크라이나전에서 최신 공격 헬기인 KA-52도 뚝뚝 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AH-64가 초기형부터 현재 디지털화된 강력한 기종으로 발전해오는 동안 경쟁기의 기체 라인업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미 육군 해병대 병사가 적군에 둘러싸여 고전하고 있을 때 한방에 해결해준 헬리콥터가 AH-64이듯이 러시아 구소련군에도 이런 존재가 있었어요. 최신형 공격 헬기 KA-52로 교체되고 있지만 여전히 개량에 개량을 거듭하며 여전히 전장을 지키고 있는 헬기 Mi-24 하인드입니다. 공격 헬기의 등장은 월남전 미군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대량으로 헬기를 사용해서 보병을 신속하게 투입할 수 있는 것은 좋았지만 방어에 취약한 수송 헬기는 보병들이 내리기 직전에 무방비 상태로 매복하는 적군에게 밥이 되기 일쑤였고요. 사상자와 헬기의 손실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 됐죠. 이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 AH-1이 등장했고 그 발전형들이 오늘날의 보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련 역시 베트남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공격 헬기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은 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해서 1973년에 공개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AH-1 코브라나 AH-64 아파치와 1대1 대응을 이룰 육군 항공전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이 달라요. 공격 헬기의 컨셉으로 보이긴 하지만 공격 헬기라기보다는 수송 헬기의 무장을 강화한 형태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전장은 17.5m, 높이는 5.47m로 꽤 큰 수준이에요. 무장 없이 공허 중량 역시 8.5톤으로 꽤 무거운 헬기입니다. 날렵한 H-1 코브라가 아니라 육중한 서방 측의 가장 강력한 공격 헬기인 아파치와 비교하더라도 전반적으로 약 20% 이상 크고 무겁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설계의 개념이 처음부터 다르게 설계됐기 때문이에요. 공격 헬기와 수송 헬기의 업무를 분담하는 서방 측과는 다르게 수송 헬기의 기능에 추가했기 때문에 이런 덩치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서방식의 공격 헬기는 조종사와 사격수 이외에는 아무런 병력 탑승이 불가능한 데 반해 Mi-24인드는 무장 병력 10명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병력 수송 능력을 가진 무장 헬기로 보는 것이 맞아요. 하지만 블랙호크나 UH-1 헬기의 무장을 탑재한 수준이 아니라 고정 무장으로 기관포가 탑재되어 있고 대공미사일,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기본 탑재를 감안한 사격 통제 장치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대지상 공격과 전차 공격을 상정했기 때문에 내탄 기능과 방어 기능을 강화하여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공격 헬기죠. 덩치도 크고 내탄까지 감안한 헬기지만 속도는 서방 측 공격 헬기보다 빠른 시속 360km로 매우 빠른 수준입니다. 하지만 최고 도달 가능 고도나 고고도 성능에서 성능이 떨어지는데 이유는 헬기용으로 잘 사용되지 않는 측류식 엔진을 사용하기 때문에 공기 압축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인 걸로 보여요. 외관상 무장을 장착하는 헬기 날개붐이 서방식 헬기에 비해서 매우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날개는 단순히 무장 장착뿐만 아니라 실제로 양력도 제공해요. 고속 영역에서는 최대 25%의 양력을 보호해주는 기능을 제공하는 날개인지라 탑재량이 많을 때는 헬기가 활주를 통해서 이륙을 하는 헬기 탑재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합니다. 양력까지 제공하는 대형 날개로 인해서 다양한 무장 탑재가 가능한데요. 일단 공격 헬기의 가장 큰 역할인 대전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AT-2, AT-4 대전차 미사일, 160mm, 210mm 로켓, 거기에 기관포드에 더해서 항공폭탄을 탑재하기도 합니다. 이 항공폭탄 탑재 부분에 클러스터탄을 탑재해서 지상 보병을 공격하는 데 사용하기도 했었죠. 공대공 능력은 단거리 대공 미사일이나 맨패즈에 탑재가 가능하지만 아시다시피 크게 효용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보병의 수송도 가능해서 만능일 것 같지만 실제로 보병 수송이 그렇게 요긴하진 않습니다. 소련 몰락의 원인이었고 소련이 국력을 집중한 가장 큰 분쟁이었던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보병 수송이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경험으로 인해서 병력 수송은 Mi-17에 맡기게 되고 그 수송 병력의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최초의 공격 헬기의 개념으로 되돌아가게 된 거죠. 그리고 최신 헬기 KA-51을 보게 되면 그 운용 개념이 고착화된 걸로 보여요. 아프가니스탄은 초기 대공무정이 없는 무자헤딘에게는 악마의 마초로 불릴 만큼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아프간의 저항군에게는 전혀 공격이 불가능한 적이었고 제압에 사용하는 클러스터탄, 로켓 기관포는 소련 지상군에게는 엄청난 힘이었죠. 하지만 미군이 스팅거를 제공하면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현재도 사용할 정도의 스팅거 미사일은 매우 효과적이었고 Mi-24 하인드는 피해가 크게 증가합니다. Mi-24 하인드는 만만한 보병들만 상대하다가 뭔가 대응 능력이 있는 무기만 나오면 바로 떨어져 버리는 약한 이미지가 강한데 이런 이미지는 아프가니스탄의 스팅거로 인한 영향이 큽니다. 그리고 영화에서 악마 같은 소련군 또는 동북권군을 이야기할 때 적당한 이미지로 출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약한 헬리콥터는 아니에요. 원래 공격 헬기란 무기는 제공권을 완벽하게 확보된 상황에서 작전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적이 대공 화력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권을 확보한 상황이라면 Mi-24의 위력은 매우 크죠. 아프가니스탄 전쟁 이후 체첸 전쟁, 이라크 내전 등 분쟁에서 지상군을 공격하기 위해 다양한 임무에 투입되었고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이기도 했어요. 시에라리온 내전을 한방에 엎어버린 PMC, EO의 개입 시에 EO 역시 Mi-24를 보유하고 있었고 엄청난 위력으로 반군에 대한 화력과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 영화 탑건 매버릭에도 등장할 정도로 악마 같은 소련군을 표현하기에 정말 적합한 인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항구의 상황으로 끌어오면 이 강력한 헬기의 이야기는 좀 달라집니다. 먼저 수송과 공격 능력을 합해놓은 기체라 공격에 특화된 헬기에 비해서 공격 능력이 당연히 떨어지고요. 특히 소련의 약점인 조준, 유도, 사격 통제 장치의 능력은 동일 임무를 수행하는 H-1이나 H-64의 동일 세대에 비해 떨어집니다. 기능을 집중한다고 해도 기술의 차이로 인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능력이 수송과 공격 두 개를 섞어 놓으니 더 떨어지는 거죠. 특히 AH-64E형의 경우 디지털화된 통신 장비와 사격 통제 장치를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고 있고요. 병력을 탑승시키지 않는 특징으로 인해 방어 능력도 차이가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공격 헬기는 우리 군이 도입을 시작하여 확산 중인 AH-64에 대해 어떤 대응이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북한은 없다 입니다. 북한은 Mi-24를 보유했었지만 이제 운용 가능한 기체는 없습니다. 1980년대에 무려 80기 이상의 Mi-24를 소련으로부터 도입하고 운영을 시작했어요. 한동안 한국 지상군에게 꽤 위협적인 항공 전력이었죠. 하지만 경제난과 소련으로부터 부품 수급과 유지 보수 문제로 인해서 전량 퇴역하고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 되지 않는 기체라면 비행이 가능하기라도 해도 현대 전장에서 사격 통제, 적 공격에 대한 교란 등의 기능이 제한적인 상황이라면 도움이 되지 않는 가능성이 크죠. 즉 북한은 기갑 재파 능력을 유지할 수준의 전차도, 그리고 그 전차를 지원할 항공 전력도, 그리고 그 전력을 저지할 대한민국 육군 공격 헬기에 대한 대응 능력 중 어느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